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오늘은 2월에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그 사람과 꾸준히 인연이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서로의 성격이 안 맞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을지 혹은 안 맞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하면 잘 맞을 것이고 못하면 안 맞을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혹은 어떠한 상대방을 만나고 관계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조금은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에 있을 인연에 대해서, 2월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반 타로는 언제든지 독자의, 보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건 이런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대비책, 대응책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2년, 2월에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2월에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카드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살짝 삐뚤어진 것 같은데.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빛이 번져 보이네요. 되게 불편해 보이네. 아무튼 잠시만요. 자, 밝기를 좀 조절했습니다. 어쨌거나 살짝 삐뚤어 보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잠시만요. 난리가 났네. 어떡하죠? 다시 녹음하기에는 귀찮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카드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카드가 6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에 우리가 만날, 당신이 만날, 혹은 제가 만날, 혹은 누군가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조금 더 나의 행복과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윤택해질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카드들입니다. 2월에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한 카드입니다. 잠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6번 사이에 땡기는, 혹은 저 카드의 모양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것이 있다면 한번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하셨으면은 저는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타로는 독자 혹은 시청자 혹은 구독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든지 이건 이렇게 의미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해당되는 제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어떠한 의견과 딴지도 환영합니다. 신뢰가 아니니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가장 큰 신뢰는 무관심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저는 2월에 우리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서 1번부터 순서대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시환 타로입니다. 자, 그럼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입니다. 카드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러죠? 뭔가 약간 얼이 빠져 있는 사람처럼 이러고 있네요. 오늘따라 뭔가 카메라 화질도 안 좋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카드부터 일단 반드시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의 2월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2월의 인연에 대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 표면적으로 봐서는 또한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유혹에 빠져서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뭔가 만나게 될 사람이 마치 나에게 꾸준히 오래 갈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던 것을 이상형이라고 합시다. 나에게 꽤나 마음에 드는,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와 꽤나 잘 될 것 같다. 기대가 없으면은 상처받을 일도 없지만 기대를 시키는 사람이다. 나에게 기대를 갖고 오게 하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연 실루엣이 있다고 쳐요. 뿌연 실루엣이 있다고 치는데 그 실루엣이 나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하는
저기서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매력적으로 생긴 실루엣에 꽤나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뭐 내 손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요. 나의 착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1번님이 2월에 만날 사람의 총평이지 않을까 싶어요. 표면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 헌물을 캐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이제 1번님은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사람을 거치면서 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나? 괜한 기대를 했나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나는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뭔가 내 선택은 틀렸고 그로 인해 뭔가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꽤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라고 해도 꽤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뭐 기대를 좀 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럼 뭐 기대야 본능이니까 기대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내 탓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흘려보내야 될 건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좀 자기가 내가 왜 기대를 해서라고 좀 탓하게 되게 뭐 인간이란 게 그렇죠. 그런 걸 스스로 탓하게 되면은 좀 힘이 많이 빠진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기대에 힘이 빠진다 그러죠. 막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면 힘이 빠져서 다음에 만날 사람에게 집중을 못 한다. 왜냐면 난 너무 힘을 뺐으니까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다음에 만날 누군가에게 줄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건 차치해 두고라도 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어떠한 관성이 생길 것 같다. 내가 힘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연애는 하고 싶고 그렇다고 의욕은 안 서고 뭔가 의욕이 서려고 하면은 뭐 실망했던 기억이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데 와중에 나는 계속 연애를 하고 싶어. 이게 모순된 거예요. 연애하면은 실망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면은 실망할 것 같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머릿속으로 연애하고 싶어. 사람 만나고 싶어. 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좀 모순된 감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실망을 하는 거. 이거는 뭐 본능이라고 쳐도 내가 기대를 한 스스로를 탓하는 거는 너무 힘 빠지는 일. 힘이 빠진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또 주변에 뭐 만날 사람을 계속 물색하고 있는 누구 없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 뭔가 타인의 만남이라든지 타인의 인연을 조금 더 부러워하는 질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요. 모두 다 1번님이 2월달에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지 말아야겠어요? 아니요. 만나셔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이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탓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알아서 한 거고 인연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한다면 힘 빠질 일이 없다. 그래 기대도 했고 나에 대한 실망도 얻었어. 힘들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이젠 진짜 좀 나를 위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조금 배제시켜 줄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수양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연결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될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1번님 2월에 만날 사람은 기대감을 주고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1번님은
스스로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2번님의 2월의 인연, 2월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지, 어떠한 스토리가 있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카드를 정리를 해놓고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님의 2월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님,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2월 달에 만날 사람은 2번님에게 꽤나 만족스러운, 만족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뭔가 나에게 다 해줄 것 같은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양보, 이 사람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감싸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좀 포용감이라고 해야겠네요. 포용감으로 인해서 나를 행복하게 혹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는 그로 인해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된다가 나오는 거면은 관계가 아직 시작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진도라면 진도고, 아니면 관계에 이렇게 스텝이 있을 텐데, 관계의 스텝을 밟지 않고 서도 첫인상이 혹은 그 초반부가 나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으로 나를 충분히 녹여준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이번님은 사랑, 연애, 이 사람과 꾸준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될지도 모른다. 당연하게도 이번님은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뭐 어디에 놀러 갈 건지, 뭐 1년 여행으로는 어디로 갈 건지, 이 사람과 뭘 하고 싶은지, 여름 휴가는 어떻게 할 건지 라든지, 이런 뭐 구체적인 계획을 꾸준히 세우게 될 것이고, 나는 이번님은 계속 어떻게 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자신의 마음과 상대방과의 이런 관계가 점점 좋아져. 일사천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너무 진행이 잘 되고, 너무 진행이 매끄러우면 뭔가 이상하죠. 왜 우리가 경험했었던 어떠한 관계들은, 혹은 뭐 드라마나 우리 작품에서 봤던 어떠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유순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가다가 우여곡절도 있고 방직턱도 있어서 그걸 넘어가고 시련을 극복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좀 스스로 이상해지는, 현실은 작품이 아니니까 마냥 좋은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지만, 또 그 와중에 나에게 맞는 뭔가 아주 소중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와 아무런 이런 시련 없이, 어떠한 흠이라든지 시련, 아픔 이런 거 없이 잘 지낼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은 관계를 오히려 조금 더 경직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2번님은
2월 달에 만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힐링을 하게 되고 관계를 시작하면은 그 관계가 내가 생각했듯이 상대방도 그리 생각하여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조금 라는 약간 의심을 품게 되는데 그 의심마저도 너무 스스로 힘을 빼는 것이니 하지 않는 것이 행운대로 남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번님 2월달에 좋은 분 만나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2월에 만날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은 2월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꼬마애 밖에 귀여운 꼬마애가 소리를 지르고 다니네요.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3번님의 2월에 있을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은 일단 어느 정도 선택하지 못하는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만족스럽고 상대방도 3번님을 꽤나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꽤나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을 만나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 개인적인 만족감과 이런 사회적인 만족감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개인적인 만족감이 있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보기 좋은 만족스러운 사람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선택은 하지 않더라도 이 양쪽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하게 되지 않으실까?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세상에 고민은 뭐 행복한 고민 없죠. 고민은 전부 고민이죠. 오늘 기침이 많이 나오네요. 고민은 전부 고민이니까 행복한 고민 같은 건 없다 하더라도 뭐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어떤 것의 가치를 조금 더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만 하나 다행이고 좋은 점은 둘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그래요.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둘 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 사이에서 나는 선택을 못하고 있다. 뭔가 매뉴얼 그쵸. 선택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와 B가 있는데 사실은 정답이 있어. 사실은 정답이 있는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뭐 A를 선택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혹은 B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그러기가 싫어. 나의 다른 가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점심 메뉴로 합시다. 점심 메뉴로 하면은 뭔가 얼큰해지는 무언가가 있고 얼큰한 무언가가 있고 어떠한 달달한 무언가가 있어. 근데 이건 좀 이상하다. 자, 뭐로 할까요? 그래요. 옷으로 합시다. 옷으로 하는데 하나는 항상 입을 수 있고 어디 가도 뭐 이쁘고 깔끔한 그런 옷이고 하나는 내가 휴가 갔을 때 딱 입고 싶은 옷이야. 근데 하나는 되게 자주 입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별한 데만 써야 돼. 그러면은 옷을 살 때 뻔하게 이제 일상적인 거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고민이 되는 거지. 난 이걸 더 사고 싶은데 다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답은 정해져 있지만 나는
뭔가 그런 식의 늘상 하던 선택은 하기 싫어진다. 나는 그래서 선택을 유보하고 뭔가 오히려 좀 수동적인 상태, 이 사이에서 좀 수동적인 상태,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좀 그래서 뭔가 정답이 좀 흐릿해진다. 내가 원래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점점 더 흐릿해져서 조금 더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좋은 사람,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좀 줄을 타게 되는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3번님이 역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은 좋겠는데, 요 사이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면은 좋겠는데, 이제 누가 더 3번님을 먼저 차지하느냐, 3번님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3번님의 선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3번님 머릿속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걸 따르기 싫은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적당히 기울어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러는데, 그냥 계속 줄타기 하다가 남아있는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선택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선택했을 때는 보통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2월달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줄을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2월에 만날 사람, 2월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의 2월의 인연에 대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은 2월에 그래요. 내가 늘 있었던 주변에 있는 데서 뭔가를 차지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평소에는 나와 인연이 없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내 손안에 들어온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인기가 있는 사람이겠죠. 매력적인 사람이겠죠. 내 주변에 있었지만 나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인연이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내 주변에서 가장 내가 꿈에 그리던 상상만 하던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내용만 보면은 참 제가 다 설레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변에 뭐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데 그 주변에 나와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데 어쩌다가 인연이 생겨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설레요. 좋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나와 인연이 없던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그 행운을 감사히 받으면은 되지만 우리는 보통 조급해지죠. 꽤나 돌진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소유하려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내가 상대방을 좀 그래요, 집착하게 된다. 너무 거기에 힘을 쓰는 거죠, 에너지를. 할 말은 있어요. 나름의 노력도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더 잘 지내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조금 너무 과도하다,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깊게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생기면은 좋죠. 나와 연결점이 없었던
매력적인 사람이 나의 손에 왔는데 놓치고 싶겠어요. 다만 너무 뭔가를 잡고 싶어서 꽉 잡고 있으면은 손에 땀도 나고, 손에 땀 나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소중한 걸 조금 더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한 힘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운, 행운이잖아요. 좋은 인연을 얻는 건 모두 행운이긴 하지만 내 예상 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한다면 마찬가지죠. 사번님도 누군가 사번님에게 막 A부터 Z까지 전부 다 막 관여를 하고 집착을 하면은 싫어질 수가 있죠. 너무 가두어 두고 싶어 한다. 내가 완벽한 사부님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잡아두려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뭐 사부님이 뭐 집착병 환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떠한 행운 인연이, 좋은 인연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없었던 집착에 대한 욕구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4번님이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었던 내 주변의 누군가와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계가 연결이 되면은 그 어떠한 집착으로 인해서 혹은 이 행운을 스스로 못 믿는 거지. 자존감이 충분해서 내가 그 정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뭐 조금은 느긋해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느긋함이 없으면은 이런 집착을 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완벽하게 내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내 것이 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집착을 끝까지 구속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조심.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워요. 노력을 하는 건 좋은 거거든 상대방에게. 근데 다만 그 노력을 얼마나 하냐, 그 사랑을 얼마나 주냐, 그 관심을 얼마나 주냐의 차이,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좀 주고받는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부님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것만 생각하시면은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은 쥐었을 때 더 잘 소중히 너무 긴장하지 말고 힘을 너무 꽉 주지 말고 좀 소중히만 대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2월에 만날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님은 2월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카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할 게 점점 많아지네요. 어쨌거나 5번님의 2월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5번님은 뭐 그래요. 노력이 통하는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고 싶던 분, 뭐 마음에 있었던 사람, 내가 노력했던 사람, 여태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있었던 인연과 좀 연결이 될 이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노력했었던 어떠한 사람과 좀 불안한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뭔가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계속 끈이 이어질랑 말랑한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내가 노력하던 사람과 좀 확실히 좀 위태롭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좀 만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긴다. 내가 이제까지 잘 버텨왔다. 잘 버텨오고 잘 노력해온 어떠한 성과, 어떠한 보답을 받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뭔가 5번님은 그간 너무 매여 있었죠. 그 상대방에게 좀 매여 있던 터라 좀 이게 관계가 생겼어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어떠한 행운이 운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걸 잡고 있는 것도 꽤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잡았다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잡고 이제 그 행운을 잡고 그 인연을 잡고 계속 이어가는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기존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수도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내가 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막 100%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은 불안해 하실 수가 있다. 다만 관계 자체는 원활하게 좀 만들어지게 된다. 그 명분만 있다면 내가 기다려오고 노력해온 것에 보답이 결과가 생긴다면 내가 좀 불안하더라도 관계 자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간 노력했던 게 틀린 게 아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된다. 전부 다 좋은 얘기예요. 다만 내가 그동안 좀 뭔가 노력해왔던 것에 대한 보답이 조금 나를 발목 잡게 한다. 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노력을 좀 게을리할 수가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너무 노력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에도 이 이룬 성과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님 같은 경우는 노력해서 얻은 그 인연을 얻고 난 이후에도 또한 주체적인 끌려가지 않는 자신이 예전에 하던 그 노력 방식이랑 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노력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어떨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고 잘 쥐고 있을 수 있도록 2월 이후에도 꽤나 노력을 해야 한다. 5번님.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2월 달에는 5번님의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 이후에 5번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좋은 성과가 이제 꽃을 더 피우는지 아니면은 그냥 시들어 버리는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손을 뻗어서 손에 쥐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물주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2월의 인연, 2월에 만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드의 역방향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 참고 바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라는 건지.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막 그 리딩하고 카드 펼칠 때 막 쏟고 이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6번님의 2월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6번님의 2월의 인연. 조금 6번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6번님이 다가가는 거라기보다는 6번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사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6번님의 그 상황, 위치가 좀 바뀐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더 보자면은 6번님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6번님을 뭔가 좀 새로운 환경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뭔가 6번님이 2월에 만나는 그 사람은 6번님을 이동시키거나 뭔가 6번님과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뭔가 장거리 연애라든지 아니면 뭐 장거리 같이 만나서 이동을 해서 새로운 데서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라는 식의 좀 나의 위치를 바꾸는 나의 이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그러한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6번님 2월 달에 만나는 사람은 6번님에게 저돌적으로 다가와서 뭔가 내가 너의 뭔가를 해결해 줄 테니 나만 따라오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좀 6번님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뭐 이런 걸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6번님이 이렇게 올라와서 나랑 같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떻겠어 라는 생각을 혹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6번님은 불안하죠. 불안한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좋은데 꽤나 좋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6번님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과 기대를 줬기 때문에 6번님이 좀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은 아유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고 그냥 밀면 그만인데, 6번님은 그 상대방이 꽤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상대방이 바라게 된다. 이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좀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을 6번님은 좋아하니까 조금 혼란스럽다. 6번님은 혼란스럽고 그 생각을 2월달 내내 하게 되지 않을까. 상대방은 6번님에게 큰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6번님에게 큰 변화를 요청하는, 큰 변화를 바라는, 큰 변화를 이끌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6번님이 2월달에 만난다. 그래요. 6번님은 어떠신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사를 하자, 다른 일을 하자, 혹은 뭐 새로운 걸 시작하자라고 하시면은 6번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걸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은 현실로 그게 다가왔을 때 조금은 더 결정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작품을 읽고 하고 타로도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할 땐 내가 어떻게 할까? 저럴 땐 내가 어떻게 할까? 6번님은 6번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6번님에게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면, 큰 변화를 요청하면, 어디 멀리 같이 떠나자고 하면은 6번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새로운 인연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님, 새로운 변화는 기대감도 있지만 거부감도 있죠. 잘 이겨나가고 혹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저한테도 한번 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에 있을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어떠한 인연을 만날지, 그 인연과 만나면서 자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한번 넘겨 짚어봤어요. 물론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있는 영상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뭐 흥미롭다면 말이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부분 거의 안 들으시긴 하시더라고요. 뭐 혹여나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 번씩 댓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잘하는 잘못하는지 2년 동안 잘 모르겠거든요. 어쨌거나. 자, 그럼 저는 3시 반이고 여기는 3시 반 타로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